안녕하세요, 아르지나입니다. 이번에 소니 알파7 R4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소니에서 끝판왕 플래그십인 알파1이 발표된 마당에 지금 와서 웬 구형 바디 리뷰냐 싶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신제품이 나오는 지금이야말로 알파7 R4를 다시 돌아보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신제품이 나오면 당연히 기존 제품들은 가격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기존의 알파7 R4가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도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 한번 사볼까 싶은 생각이 들만한 타이밍입니다. 사실 저도 마음은 R4인데 현실과 타협해서 M3 사서 쓰고 있거든요. 알파7 R4 영상 리뷰는 총 2부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바디 디자인과 기본적인 스펙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세부적인 화질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으시면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알파7 R4는 예전에 블로그에서 리뷰하면서 이미 몇 번 써봤는데요. 쓸 때마다 정말 감탄스럽고 탐나는 바디입니다. R4는 무려 6100만 화소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했죠. M3의 2420만 화소하고 비교하면 무려 2.5배 차이입니다. 이전 세대인 R3도 4240만 화소니까 1.4배 차이가 나죠. 센서 크기가 같은데 화소가 많아지면 그만큼 당연히 해상력이 높아집니다. 화소 차이가 2.5배나 되면 리사이즈를 해도 차이가 꽤 나는데요. 요즘은 평균적인 모니터 해상도가 높아져서 인화 안 하고 그냥 모니터로만 본다 쳐도 해상도가 많이 중요해졌죠. 똑같이 가로 4K 해상도로 리사이즈 하면 알파7 M3는 64% 크기로 축소됩니다. 4K 해상도로 리사이즈 할 때는 2420만 화소도 생각보다 그리 넉넉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반면에 알파7 R4는 40% 크기로 축소되는데요. 배율이 작아질수록 그만큼 화소 하나에 담기는 정보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샤픈을 추가로 안 걸어도 똑같은 크기로 리사이즈 한 사진이 전체적으로 훨씬 더 쨍해 보이는 효과가 생기죠. R4의 실제 화질은 리뷰 2부에서 M3하고 비교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상 촬영은 알파7 R3의 5K 오버샘플링보다 업그레이드된 6K 오버샘플링 촬영을 지원하는데요. 다만 알파7 R4를 영상 촬영용으로 쓰려면 오버샘플링으로 촬영되는 조건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슈퍼 35mm 크롬 모드에서 4K 24p 촬영 시에만 6K 오버샘플링이 되고요. 4K 30p에서는 약간 더 크롭돼서 5K 오버샘플링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크롬 모드를 아예 끄면 오버샘플링도 안 되고 센서를 읽는 방식도 풀픽셀 리드아웃에서 픽셀 비닝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영상 촬영은 크롬 모드에서 화질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광각 촬영에는 좀 불리할 수밖에 없죠. 물론 소니 알파7 R 시리즈를 영상 촬영을 메인으로 쓰려는 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요. 그래도 알파7 R4로 4K 영상을 찍어보면 화질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상 화질 설정에 따른 자세한 테스트는 리뷰 2부에서 보여드릴게요. 고화소 센서는 아주 조그만 흔들림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6100만 초고화소의 해상력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손떨림 보정 기능이 필수인데요. 알파7 R4는 소니의 최신 바디들이 다 그렇듯이 센서 이동식 손떨림 보정 기구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렌즈에 손떨림 보정 기구가 없더라도 바디만으로도 최대 5.5스탑까지 손떨림 보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 센서 이동 구조를 활용하는 픽셀 시프트 촬영도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전 세대인 알파7 R3는 센서를 한 픽셀씩 이동시켜서 4장을 촬영해서 합성했는데요. 알파7 R4는 반 픽셀씩 더 정밀하게 이동시켜서 총 16장까지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4장이나 16장을 촬영한 다음에 무려 2억 4천만 화소나 되는 엄청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정밀한 촬영을 위해서 알파7 R4는 셔터 떨림까지도 최소화시켰는데요. 셔터 유닛에 진동 흡수 댐퍼와 브레이크를 추가한 신형 셔터 박스가 들어갔습니다. 연산은 최대 10연사인데 6100만 초고화소 센서임을 감안하면 엄청 빠르죠. 포커싱은 빠른 포커싱에 유리한 유상차 방식과 정밀한 포커싱에 유리한 컨트라스트 방식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AF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알파7 R3보다 AF 커버 영역이 넓어지면서 유상차 AF 포인트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자랑인 IAF도 빼놓을 수 없죠. 스틸 촬영 시에는 동물까지도 눈을 인식해서 초점을 잡아주고요. 영상 촬영 시에는 리얼타임 인물 IAF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이 정도로 AF가 빵빵하다 보니까 이게 고화소 카메라인지 프레스 카메라인지 가끔 헷갈릴 정도더라고요. 바디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3세대하고 비슷한데요. 전체적인 디테일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니 바디를 쓰던 분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으면서도 바뀐 점들이 확실히 체감이 잘 되네요. 일단 중요한 변경점은 오른손 그립부가 전체적으로 높아졌습니다.
3세대 바디보다 새끼손가락 자리가 확실히 여유롭고요. 커다란 금렌즈를 마운트해도 한층 안정적으로 잡고 쓸 수 있습니다. 조작부에도 디테일한 변화들이 있는데요. 우선 노출 보정 다이얼에 잠금 장치가 생겼습니다. 3세대 바디 써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 이게 평소에 쓰다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AF 포인트 셀렉터도 디자인이 평평하게 바뀌어서 조작감이 좋아졌는데요. 특히 셀렉터를 밑으로 누를 때 훨씬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 위에 AF ON 버튼도 훨씬 크게 바뀌어서 이전보다 조작하기 편해졌죠. 측면 포트 커버 디자인도 바뀌었는데요. 알파 7 R4는 3세대 바디처럼 덜렁거리지 않고 딱 90도로 각을 맞춰서 열립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쓸 때 훨씬 깔끔하고요. 알파 7 M3에 없는 단자로는 스트로브 연결용 표준 싱크 터미널이 있습니다. 주로 스튜디오 촬영에서 쓰는 단자죠. 알파 7 일반 모델과 R 모델의 지향점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케이블 프로텍터도 훨씬 빠르고 깔끔하게 탈착됩니다. 알파 7 M3는 케이블 프로텍터가 별매인데 알파 7 R 바디는 기본으로 주는 점도 은근히 장점이죠. 메모리 카드 슬롯은 SD카드 2개를 지원하는데요. 알파 7 R4는 이제 슬롯 2개 전부 UHS-2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카드 슬롯 커버를 여는 방식도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배터리는 이전과 같은 신형 대용량 G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알파 7 R4는 소니 순정 배터리 충전기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이것도 따로 사려면 은근히 비싼 물건이라서 쏠쏠하죠. 뷰파인더는 알파 7 R3보다 1.6배 좋아진 576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게다가 120프레임도 지원해서 화면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죠. LCD는 3인치 144만 화소 화면을 그대로 쓰는데요. 초고화소 바디이다 보니까 LCD 화소가 더 부족하게 느껴지네요. 6100만 화소의 감동을 제대로 느끼려면 역시 4K 모니터로 봐야 됩니다. 화면 터치도 여전히 AF 측거점 지정에만 사용 가능한 점도 아쉽네요. 기능적으로는 새로 추가된 무선 테더링 원격 촬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알파 7 R4는 PC에 무선으로 연결해서 원격 제어와 파일 전송이 가능한데요. 유선 테더링 밖에 안되는 알파 7 M3 유저로서 진짜 제일 탐나는 기능이네요. 소니 알파 7 R4 리뷰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화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알파 7 M3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바디 설정에 따라서 화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